안녕하세요.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2020년 5회차 2020년 7월 12일 날 진행됐던 정기시험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S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품질 차원의 영향 요인 중 직원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영향 요인, 애프터 서비스 품질 차원 영향 요인 중에서 직원의 태도와 행동이라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태도와 행동이라고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직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접수 및 접수 직원의 친절도, 수리 직원 친절도, 고객 도움 의지, 직원의 믿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뭐 구분해 보면, 뭐 따진다고 표현하는 뭐 옛날 사람 표현으로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네, 무상 서비스의 정도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는요, 그 직원의 태도와 행동이 아니라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실제로 보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한 암기가 꼭 수반이 되셔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암기가 필요 없다고 본다면 아래 5개 보기를 잘 보시게 되면 2개는 친절도고요. 하나는 도움 의지고 하나는 직원의 믿음, 말과 행동이라고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객관적인 기준만 갖고도 2번이라고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암기와 더불어서 가능하면 이제 암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문제 해결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 인지가치와 관련해 다음 보기 내용 중 파라수라만 그루얼이 제시한 가치 유형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자, 파라수라만과 그루얼이 제시한 가치 유형 문제. 획득가치, 거래가치, 사용가치, 상환가치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가치 해당하지 않죠. 사용가치 맞습니다. 거래가치 맞고요. 상환가치 맞습니다. 획득가치 맞죠. 선호가치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4개 있는 나, 다, 라, 마가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치, 획득가치. 거래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나 이런 가치에 대한 거 거래 가치라고 부릅니다. 사용으로 얻는 유틸리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유틸리티란 말이 나오면 사용 가치, 그다음에 잉여, 남는다라고 하는 잉여 가치 또는 잔여 이익,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상환 가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문제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필립 코틀러가 제시한 5가지 제품 품질 차원 중 제품을 구입할 때 구매자들이, 자, 여기서부터 키워드가 될 거예요. 정상적으로 기대하고 합의하는 일체의 속성. 정상적으로 기대하고 합의하는 일체의 속성이라는 걸 갖고 저희가 뭘 일단 유추할 수 있나요? 기대하는 제품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영어로 나옵니다. 기대하는 제품이라고 얘기가 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네, expected product라고 유추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답은 3번입니다. 영어로 나와서 좀 그렇죠. 이것 이외에 핵심 이점을 유형 제품으로 형상화시킨 거, 핵심 이점을 유형의 제품으로 형상화시킨 거, 저희가 이거 기본적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 제품 1번이겠죠. 실제로 구입하는 근본적인 이점이나 서비스, 이걸 저희가 핵심 이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핵심 이점은 2번에 있습니다.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변환과 확장 일체라는 걸 저희가 잠재적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포텐셜이라고 부르죠. 4번. 추가적인 서비스와 이점을 포함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아규먼트라고 부르는데요. 확장 제품. 이래서 5개가 다 나와 있고 그 5개 중에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구매자들이 정상적으로 기대하고 합의하는 일체의 속성과 조건이라는 건
기대하는 제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제품 차별화 방법 중 제품 기능 자체보다는 자아 이미지와 준거 집단의 가치 표출에 의해 차별화를 도모하려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자아 이미지와 준거 집단의 가치 표출에 의해 차별화, 뭐 여기까지 보셔도 되고, 아니면 자아 이미지와 준거 집단의 가치 표출,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갖고 알 수 있는 거 볼까요? 상징 요소 차별화입니다. 자, 이 문제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 가끔가다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것 이외에 기능적 차별화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거나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차별화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거나 라고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감성 요소라고 부릅니다. 감성 요소. 그 다음에 혁신적인 기술에 의해 기존 제품이 해결하는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신속하게. 자,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신속하게 라는 말이 나오면 기능 요소 차별화입니다. 제가 왜 세 가지만 불러드리느냐? 이 세 가지가 여지껏 출제됐던 문제 유형들의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체크해 놓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향후 출제가 될 때 대비가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이어가 제시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조건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거, 자, 양질의 의료 서비스라고 나옵니다. 의료 서비스 뒤에 뭐 경영학, 경제적 뭐 이런 말 안 붙습니다. 그러면 일단 비영리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기로 볼까요? 의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최소화하거나 일정한 자원의 투입으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원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최소화, 일정한 자원의 투입으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저희가 배우고 알고 계신 것 중에 최소로 투입해서 최대로 얻어내는 걸 뭐라 부릅니까? 흔히 저희가 효율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충분히 보기만 갖고도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럼 이 보기 외에, 이 정답 외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뭘까요? 접근성일 겁니다. 접근성. 자, 예방, 치료, 재활 및 보건 증진, 다양한 서비스가 잘 조정 포함되어야 됩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잘 조정 포함되어야 됩니다. 라고 나오게 되면 뭘까요? 이걸 조정성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의학적 적정성과 사회적 적정성이 동시에 달성되어야 됩니다. 이걸 적정성. 시간적 지리적으로 상관성을 갖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속성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충분히 키워드로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서브컬의 5가지 품질에 따른 차원별 설문 내용 중 공감성에 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공감성이라고 나옵니다. 공감성. 공감성에 대한 것과 거리가 먼 거라고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공감성이라고 얘기가 되면은요, 고객 개인에 대한 관심, 뭐 고객에게 편리하게 시간대를 조정해 주는 거, 고객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려는 직원,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을 주려는 직원, 고객 욕구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관심 맞을까요? 맞습니다. 2번 소비자에 대한 개인적 관심 맞습니다. 이 개인적 관심이라는 것 때문에 오판을 하시면 안 됩니다. 3번 소비자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4번 소비자에게 편리한 업무 시간을 운영해 줍니다. 맞습니다. 5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의 전문 지식. 직원의 전문 지식은 뭘까요? 확신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확신성. 이해가시겠죠? 그 관점으로 이해를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는 꼭 좀 체크해 보셔야 될 만한 문제 유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이거는 확인이 되시지 않은 상태로는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답을 오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놓으시고 주의 깊게, 아니면 제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참고를 하셔서 키워드 형태로라도 기억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빈이 제시한 품질 구성의 8가지 차원 중 특정 제품이 갖고 있는 경쟁적 차별성에 해당하는 거. 자, 문제에서 키워드는 경쟁적 차별성이라고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정 제품이 갖고 있는 경쟁적 차별성 아니면 경쟁적 차별성이라는 거 갖고 딱 답이 유추될 수 있는 건 특징입니다. 특징. 자,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보기를 보셔야 되겠죠. 제품이 갖고 있는 운영적인 특징. 자, 운영적인 특징, 성과. 운영적인 특징. 고객들이 세분화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적합성.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적합성. 제품이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 가치를 제공할, 지속적으로까지 봐야겠네요.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이걸 지속성. 잘못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의 정도, 잘못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의 정도, 저희가 신뢰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의 키워드 경쟁적 차별성을 갖고 특징이라는 답을 연결하시는 것보다 나머지 4개의 보기가 어떤 키워드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주란의 서비스 품질 구분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좀 볼까요?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상품의 진열 상태나 고객의 동선 등을 의미한다. 일단 하나만 여쭤볼까요? 사용자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두 번째 거 볼게요. 레스토랑 음식의 맛, 호텔의 실내 장식, 철도, 항공기 등의 좌석 크기와 안락함. 자, 여기서 키워드는 이 좌석 크기와 안락함이에요. 조명의 밝기. 자, 똑같이 여쭤봅니다. 사용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자, 그러면 3번, 5번은 무조건 아닙니다. 자, 1번, 2번, 4번 중에 항공기 등의 좌석의 크기와 안락함이라고 보게 되면 하드웨어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휴머웨어입니까? 네, 하드웨어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답은 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 품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조금만 읽어보시고 보기 내용을 조금만 판단을 가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구별이 가능한 문제의 유형입니다. 이 주란의 품질 구분 같은 경우가 특히나 여러 가지 이 챕터 4 서비스 품질에서 어렵게 나오는 내용들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좀 구별하시면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품질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이라고 먼저 제시를 하고요. 기대된 서비스의 영향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기대된 서비스의 영향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대된 서비스의 영향 요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기대된 서비스를 그럼 키워드로 갖고 뭘 볼 수 있느냐? 기업 측의 약속, 전통과 사상, 과거의 경험, 구전, 커뮤니케이션, 개인적 요구 등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쭉 봤을 때 가장 거리가 먼 거 5번 기업의 물질적, 기술적 자원. 이건 아시겠지만 지각된 서비스입니다. 기대된 서비스가 아니라 지각된 실제 서비스를 받아보고 나서 판단하게 된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1번, 2번, 3번, 4번은 좀 읽어만 보시더라도 기대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내부 마케팅과 관련해 권한 위임의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권한 위임의 비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권한 위임의 비용. 권한 위임 비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 위임 비용 하나씩 볼까요? 1번 교육 훈련의 비용이 많이 든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2번 고객이 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맞나요? 네, 선생님 이건 원래 내용이 고객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문제에서 나오는 권한위임의 비용에 대한 내용이 총 5개인데 이 5개가 지금 앞에 보시는 문제의 1번부터 5번 보기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워딩을 지금 바꾼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번 7월달 걸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을 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워딩이 뒤바뀌었을 때 대비하시는 것들을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2번 고객이 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합니다.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한 위임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권한의 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직원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꼭 한번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하거나 나한테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서점에 가시면 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매를 하셔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문제집보다 문제 분석 내용과 문제 풀이 팁이라든가 핵심 내용들을 가장 명확하게 키워드 방식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그 어떤 문제집보다 가장 월등한 압도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출판한 거니까요. 자, 서적이 나는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카페 나옵니다. 제 카페 물론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앞에 나오는 서적 때문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시게 되면 6년치에 대한 기출문제 분석이라든가 또는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출제 경향까지도 알 수 있는 파트별 문제, 그 다음에 챕터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연도별로 나눠진 문제, 그 다음에 다중 출제가 되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비중을 갖고 있는 문제들만 따로 모아놓은 핵심 기출 문제 여러가지 합격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험 보시는 데 있어서 시험 준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압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월등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한번 활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보신 문제풀이 동영상이 시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